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 오른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2회차에 걸쳐서 생활 속의 전기, 그 중에서 전기 회로와 전류, 그리고 전자석과 전기 안전의 분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활 속의 전기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생활 속의 전기 배웠고요. 전자석과 전기 안전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단어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총정리와 확인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그 확인학습 총정리하기 전에 생각 넓히기 전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시간상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마저 훑어보고 가시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1쪽 펴주세요. 생각 넓히기 찾으셨나요? 네. 생각 넓히기 전자석의 성질입니다. 네, 화면이 지금 천천히 나오고 있네요. 네, 생각 넓히기 111쪽이에요. 네, 생각 넓히기 찾으셨죠? 네, 전자석의 성질입니다. 전자석의 성질. 자, 한번 볼게요. 로봇 청소기 얘기가 나와요. 로봇 청소기는 스스로 움직이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미세한 먼지나 머리카락 등을 청소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절약할 수 있다. 로봇 청소기는 청소기 내에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을 피해 움직이면서 작동한다. 그랬어요. 이는 전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극이 바뀌는 성질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로봇 청소기가 만들어진 건지 그 원리인데요. 우리가 그 원리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저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된 거였구나. 그리고 내부에는 뭐가 들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지니고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전자석은 세기도 조절할 수 있어 여러 곳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전자석은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만 우리가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류가 흐르죠. 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띈대요. 그리고 전자석은 세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선풍기나 이런 거 봐도 선풍기라도 뭐 세게 틀 수 있고 약하게 틀 수 있고 그렇죠.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이고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에서. 자, 그 로봇 청소기 사진 보이시죠? 예, 이런 다양한 로봇 청소기가 있다. 그래서 청소기 자, 보시면 두 가지 모델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두 줄 있는데 읽어볼까요? 전자석의 미래에는 전자석의 원리와 전동기를 활용한 새로운 전기용품이 개발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꾸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이런 전자석의 원리와 전동기를 활용한 새로운 용품들이 전기용품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청소기 안에는 이 청소기 있잖아요. 이 청소기 안에는 전동기가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활동을 저기 에너지가 힘 에너지로 바뀌어서 먼지를 흡입하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청소를 스스로 움직이면서 하죠. 가정용 이제 서비스를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그래서 청소를 하고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바쁠 때 얘를 이제 작동해 놓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할 때는 아주 구석 같은데 밑에는 좀 청소기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청소기 납작하고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구석구석 갈 수 있고, 이 외에도 뭐 기능이 아주 많이 있네요. 네, 일반 청소 기능은 물론이고 예약 기능, 자동 충전 기능이 있어요. 자기 자리로 싹 돌아가서 그때부터 자동 충전이 됩니다. 자동으로. 물걸레 기능도 있고 인터넷, 카메라 기능 등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긴 한데, 장애물을 만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소 시간이 늘어나죠. 그리고 얘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줘야 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건더기가 있으면 막 치우는데 그 시간에 그냥 청소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심플하게 사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오래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바닥에 뭐 턱도 지고 또 뭐 이것저것 카페트도 깔려 있고 뭐 이제 주방도 식탁 의자며 이렇게 해서 그런 살림살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로봇 청소기 한번 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따라다니면서 내가 치워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생각 넓히기 전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112쪽이 되겠어요. 112쪽. 112쪽 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 다지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 7개로 딱 추려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생각 다지기? 예, 여기 있죠? 생각 다지기. 네, 그 다음 장입니다. 1번 볼게요. 1번. 전압의 크기는 볼트. 이렇게 해서 몇 볼트짜리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뭐 헤어드라이어기도 뭐 몇 볼트짜리다. 그리고 220이냐, 뭐 110이냐, 뭐 이렇게 따지죠. 그 전류가 흐르는 그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네 값.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전압이 큰 거예요. 이 값이 클수록 전압이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전압이 약해서, 우리 집은 뭐 조금 전자제품 조금만 한꺼번에 많이 쓰면 막 불이 깜빡깜빡 한다든가, 저기 좀 가동이 안 되는 전자제품이든가 막 이런 얘기들을 들어. 요즘엔 전기가 많이 흔해서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역적으로나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두 번째 2번.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양이 많지만 저항은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아주 원활하게 싹싹싹 쑥쑥 잘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멀티 콘센트라는 것은 콘센트가 꼽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막 5개. 기본으로 막 4개는 기본이고 5개, 6개, 7개짜리도 있어요. 그런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꽂아서 동시에 사용하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증가해 과전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너무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콘센트에 너무 여러 전기 제품을 한꺼번에 그렇게 꽂아 놓고 뭐 컴퓨터 선, 뭐 무슨 선, 또 선풍기 선, 계속 꽂아 놓잖아요. 안 쓰는 거는 좀 빼놓고 꺼놓고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류의 양이 한꺼번에 전류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전류해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전기회로.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말하죠. 그쵸? 전기회로는 전기가 흐르는 통로로 전원, 스위치, 저항체, 전선으로 연결되어 스위치를 닫으면 전기가 흐르면서 저항체가 작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로판에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전기가 흐르긴 하는데, 저항체,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반대하는 그런
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흐르지 않고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영구자석은 자석의 성질을 오래 보존한다. 그렇죠. 영구자석은 우리 이제 문방구에서도 파는 거 초록색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지난 책에서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거의 영구적으로 자석의 성질을 띄어요. 그 다음 6번 전자석은 평소에는 자석의 성질이 없지만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석의 성질을 띈다. 예, 평소에는 자석의 성질이 없어요. 근데 거기 전류를 통하게 딱 스위치를 올리면 자석의 성질을 띄어서 여기에 따르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 전기 제품을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7번 가정의 누전 차단기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네, 누전 차단기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탁 하고 내려가죠.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샥 나가요. 전자제품이 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뭐지? TV도 나가고 불도 나가고 막 하죠. 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그렇게 했을 때 차단기가 내려간다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생각 따지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네, 오른쪽에 가서 확인하기 했습니다. 생각 확인하기. 이거는 한번 이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는지 물어볼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확인하기. 1번 문제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문제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쳐야 할 내용을 바르게 써 봅시다 그랬어요. 네, 전기를 안전하게. 전기는 우리가 뭐 원리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고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어떻게 하면 위험한 건지 그런 행동을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르게 써봅시다 그랬습니다. 작은 1번 멀티 콘센트에 그랬어요. 멀티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멀티 콘센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멀티 콘센트는 저기에 여러 개의 전자제품, 전기제품에 그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여러분 막 5개, 6개 꽂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문어발식으로 꽂아서 사용하고 있대 현재. 그러면 얘는 바르게 고쳐야 될 내용은 뭘 거야? 여기서는 플러그를 여기 플러그 있죠? 플러그를 가능한 한 따로 나누어서 꽂아야지 좀 안전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쓰실 때 플러그는 가능한 따로 그리고 나누어 꽂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꽂는다 꼬에다 지읒 받침이에요. 꽂는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책상이나 가구에 전선이 깔려 있다. 예, 우리 책상에 보면은 뭐 컴퓨터 선이며 뭐 이제 여러 가지 선들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선이 좀 보기에 좋지는 않은데 집에서 어떨 때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책상이나 가구에 요거는 깔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가구나 책상 밑에. 그래서 가구나 전선이 깔리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깔리지 않도록 선을 잘 추려서
추려서 어떻게 요즘은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 정렬을 딱 해가지고 딱 닫아서 이렇게 길다란 필통처럼 생겨서 거기다 쏙 집어넣고 이런 것도 좀 있고 한데 여기저기 막 섞여서 엉클어져가지고 하면은 좀 위험하죠. 예, 않도록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3번 문제 갈게요. 예, 3번입니다. 3번. 아기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고 있다. 와,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콘센트에 어떻게 했죠? 안전 커버를 꽂아 이렇게 씌워 놓는 게 좋죠. 그죠? 예, 커버, 안전 커버 있어요. 딱 거기에 쏙 들어가게. 요즘은 또 그런 것도 파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 그럴까? 외출할 때는 이제 이용하지 않을 때죠.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전 커버를 꽂아 놓는다. 예. 안전 커버를 꽂아 놓는다. 예, 꽂아 놓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에, 그죠? 어디에다가 써야죠? 콘센트에. 예, 여기 콘센트가 빠졌네요. 콘센트.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콘센트에 안전 커버를 꽂아 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게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한 게 죄송해요. 3번이에요. 3번에다 쓰셔야 돼. 3번. 아기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고 있다. 그랬어요. 요럴 때는 콘센트에 안전 커버를 꽂아 놓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콘센트에 이용할 때는 빼고 쓰면 되니까. 콘센트에 안전 커버. 안전 커버를 이렇게 꽂아 놓는다. 꽂아 놓는 거예요. 꽂아 놓는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평소 외출할 때도 전기기구의 플러그가 모두 콘센트에 꽂혀 있다. 그랬어요. 예, 여기에는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는 모두 뽑아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물론 쓸 때는 끼워서 써야죠. 그죠? 안 쓸 때 얘기해요. 이용하지 않을 때. 네. 플러그는 뽑아 둔다. 이렇게 할까요? 예, 뽑아 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럴 때는 전기기구를 만진다. 이거는요. 젖은 손은 물기를 제거하고 물기 없이 해야지. 전기 만질 때는 특히 위험하잖아요. 다 아시죠? 물기를 제거하고 없앤다는 거죠. 제거하고 만진다. 예, 되셨어요? 네. 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물기 제거하고 만져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큰 2번 문제 볼게요. 큰 2번 문제. 자,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 중에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아닌 것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물건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전열기라고 해요. 전열기. 예, 이런 지금 이게 전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전열기구는 뭔가, 그래서 그게 뭔가, 그리고 그게 아닌 것을 찾아보래요. 여기서는 아닌 것.
자, 전기 다리미 어때요? 다리미 전열기구죠. 예, 다리미도 안에 전열기가 들어있어서 이제 열이 통해서 구겨진 옷감들을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환해서 이렇게 펴주는 거죠. 주름 같은 걸. 그 다음에 두 번째 헤어드라이어. 네, 헤어드라이도 맞죠? 헤어드라이도 안에 전동기가 들어있어 가지고 찬바람, 더운바람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거야. 힘 에너지로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이건 뭘까요? 요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들고 다니는 포터블 카세트 라디오 아닌가요? 네, 요거는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상관없는 전동기가 없어요. 안에는 이런 라디오 같은 건. 그래서 얘가 아닌 건 것 같아요. 얘가 아닌 거네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전기밥솥. 네, 전열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기가 있는 것은 여기서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전기밥솥이 되겠고요.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되겠죠. 네, 전열기가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이 말고도 많이 있죠? 네, 전기 주전자라든가 네, 요 다음에 문제 있네요. 그게 문제 있습니다. 네,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전자석을 활용한 전기기구를 찾아서 써봅시다. 그랬어요. 전자석을 활용한 전기기구. 네, 전자석을 활용한 전기기구는 우리가 전동기라고 합니다. 예, 전동기인데 전동기는 결국 뭐예요? 모터예요. 모터. 모터가 고장났네 이러죠. 모터가. 전동기. 우리가 여기 설명에 3번 보면 집에서 전자석을 활용한 전기기구, 그건 우리는 전동기 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전기기구예요. 그래서 전동기는 결국은 뭐냐? 모터. 예, 우리가 모터가 다 나갔어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전기기구를 찾아보래요. 우리 집에서 가정 내에서. 자, 뭐가 있을까요? 네, 선풍기. 예. 선풍기 있고요. 전기 포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기 주전자. 커피물 끓이는 거. 예, 전기 주전자. 또 전기 밥솥. 3번 아까 문제 풀었죠? 밥솥. 또 헤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 그리고 청소기, 냉장고, 그 다음에 네, 전기 난로도, 장판, 전기장판 있죠. 전기장판, 전기난로도 있고요. 이제 추워지면 많이들 쓰죠.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토스터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스터기. 네, 이런 것도 아주 많죠. 네, 그런 거 생각나시는 거 이외에도 좀 해서 한 6가지 7가지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골라서 쓰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전동기들은 네, 이제 좀 위험한 게 있어요. 너무 아까처럼 콘센트 여러 개를 쓴다든가 또 물기가 있다든가, 그리고 플러그가 애기들이 장난으로 거기에 이렇게 뚫렸으니까 홈으로 이렇게 파였잖아요. 손가락도 넣고 막 그래요. 애기들이 젓가락도 넣고. 네, 그래서 네, 아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열이 발생했을 때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 그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활 속의 전기 2개의 단원을 마치면서 총정리와 생각 확인하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